1번 고르신 분들 라피스라줄리 원석하고 29번 용카드가 같이 눈에 들어왔다면요. 이건 그냥 하반기에 운이 좀 좋아진다 이런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용 이 양반이 깊은 물속에 몸을 말고 있는데 눈빛이 급하지 않아요. 비늘에는 어두운 남청색 물빛이 번지고 몸은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주변 물살이 먼저 흔들려요. 옆에 놓인 라피스라줄리도 그래요. 차갑고 묵직한데 자세히 보면 밤하늘처럼 금빛점이 콕콕 박혀 있거든요. 이거 들어보세요. 1번 분들은 하반기에 시끄럽게 튀는 운이 아니에요. 조용히 참던 사람이 어느 순간 판 자체를 바꾸는 운이에요. 겉으로는 멀쩡한 척 많이 했죠. 나 괜찮아, 별일 없어, 그냥 좀 피곤해. 이렇게 넘겼는데 집에 와서 불 끄고 누우면 머리가 안 멈췄을 거예요.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나? 왜 나는 뭐든 한 박자 늦게 오는 것 같지?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왜 결과는 자꾸 남들 뒤에 서는 것 같지? 지금 본인 얘기처럼 들리죠? 근데 진짜 소름은 지금부터예요. 이 용은 아직 물 밖으로 다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물길을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 운도 딱 그래요. 아직 남들이 볼 만큼 대단하게 드러난 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안에서는 벌써 방향이 틀어지고 있어요. 상반기에는 기회가 나를 비껴가는 것 같고 사람들도 내 속을 몰라주는 것 같고 돈도 마음도 자꾸 새는 느낌이 있었을 수 있거든요. 카드값 한번 확인하고 괜히 폰화면을 엎어놓는다든지 가족한테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밥 먹고 방에 들어와서 한숨이 먼저 나온다든지 출근길이나 이동 중에 창밖 보다가 갑자기 마음이 푹 꺼지는 장면이 보여요. 솔직히 말할게요. 그거 운이 끊긴 게 아니에요. 깊은 물에서 힘을 모으는 시간이었어요. 얕은 물은 금방 소리 나지만 깊은 물은 조용하잖아요. 1번 분들은 바로 그 깊은 물 쪽이에요. 여기서 앞에 31번 업신 카드가 딱 이어져요. 이분은 크게 떠드는 양반이 아니에요. 집 안 깊은데 오래된 함이나 장롱 아래에 복주머니 하나 숨겨둔 것처럼 조용히 앉아 있어요. 옷자락은 낡은 듯 단단하고 손끝에는 오래 지켜온 사람만 가진 묵직함이 있어요. 이 양반이 여러분한테 말하는 건 아주 현실적이에요. 너 복이 없는 사람 아니다. 다만 내 복을 네가 너무 자주 뒤로 밀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은 그동안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남이 불편하지 않은 쪽을 먼저 골랐던 장면이 많아요. 가족 분위기 깨질까봐 참고 직장에서 괜히 말 커질까봐 삼키고 돈 문제도 내가 조금 줄이면 되겠지 하고 넘겼죠. 친구나 지인 부탁도 거절하면 내가 너무 매정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받아준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는 내가 왜 또 그랬지 하고 속으로 끓였잖아요. 괜찮은 척 하느라 더 힘들었던 거예요. 업신 이 그림은 여러분이 잃어버린 복을 다시 찾아오는 장면처럼 보여요. 밖에서 갑자기 누가 금덩이를 던져주는 그림이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해두고 잊은 일, 내가 쌓아둔 신뢰, 내가 버티면서도 놓지 않았던 생활력이 하반기에 다시 손에 잡히는 흐름이에요. 예전에 잠깐 배워둔 것, 언젠가 써먹으려고 저장해둔 생각, 한때 진심으로 해보고 싶었는데 현실 때문에 접어둔 계획, 그런 것들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장롱 깊은 곳에서 복주머니처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자리가 바뀌기 시작해요. 기다리던 자리에서 이제 고르는 자리로요. 누가 나를 인정해주기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걸 꺼낼지 말지 내가 정하는 사람으로 넘어가요. 진짜 중요한 건 옆 카드예요. 72번 모내기 카드가 바로 붙어 있어요. 이 그림은 반짝이는 장면이 아니에요. 논에 물이 차 있고 발목은 진흙에 잠겨 있고 사람들은 허리를 숙인 채 줄 맞춰 모를 심고 있어요. 손은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등은 뻐근하고 흙냄새가 축축하게 올라와요. 이 카드 보니까 마음이 좀 먹먹하네요. 1번 분들 상반기까지 나만 계속 신고 있는 것 같았죠? 남들은 이미 수확해서 들고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도 논바닥에 발묶인 사람 같았을 거예요. 열심히 살아도 바로 표시가 안 나고 누가 고생했다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월급이나 수입은 들어와도 고정비랑 생활비로 금방 빠져나가고요. 몸은 움직이는데 결과는 멀리 있는 느낌. 사람 앞에서는 웃는데 속으로는 나 진짜 언제쯤 편해지나 그 생각이 올라왔을 수 있어요. 이런 적 있으셨죠? 분명 하루 종일 바빴는데 밤에 누우면 내가 뭘 이룬 건지 모르겠는 날이요. 카톡은 쌓여 있는데 답장할 기운이 없고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마음은 자꾸 바닥으로 내려가고 그래도 내일 또 일어나야 하니까 그냥 눈 감아버린 날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모내기는 끝난 그림이 아니에요. 심는 그림이에요. 당장은 허리 아프고 발이 묶인 것 같아도 나중에 밥이 되는 시간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난 고생이 그냥 고생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반기에 먹고 살 힘으로 올라와요. 이 부분이 진짜 짚고 가야 돼요. 1번 분들은 단번에 확 뒤집히는 사람이라기보다 어느 날 보니까 이미 뿌리가 내려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매일 해온 작은 습관, 아무도 안 봐도 지킨 책임, 혼자 참고 넘긴 시간들이 하반기에 내 편으로 돌아서요. 그래서 이 운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복권 같은 그림이 아니에요. 논에 꽂아둔 모가 뿌리 내리듯 내가 이미 심어둔 것에서 올라오는 복이에요. 여기서 한 번 더 자리가 바뀝니다. 버티는 사람에서 거두는 사람으로요. 남이 알아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심은 곳을 내가 확인하러 가는 사람으로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옆에 62번 연 날리기 카드가 바람을 확 몰고 들어와요. 이 그림은 손끝이 먼저 보여요. 가느다란 실이 감겨 있고 연은 이미 하늘 쪽으로 올라가 있어요. 실은 얇은데 팽팽하고 바람은 보이지 않는데 치맛자락과 먼지와 구름이 먼저 움직여요. 이거 들어보세요. 하반기에는 소식이 길을 열어요. 근데 대놓고 큰 제안처럼 오기보다 아주 가볍게 들어와요. 지나가듯 들은 말 한마디.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의 연락, 우연히 본 글, 가족이나 지인이 별 생각 없이 던진 정보. 그게 나중에 보면 문고리였던 그림이에요. 직장 쪽이면 새 업무나 이동 이야기, 같이 해보자는 말, 누구 빈자리를 대신 봐달라는 식으로 시작될 수 있어요. 금전 쪽이면 예전에 놓쳤던 부수입, 다시 연락 온 거래, 작게 해볼 수 있는 일이 눈에 들어와요. 관계 쪽으로는 내가 매번 맞춰주던 사람과의 거리가 달라지고 생활권에서는 오래 다니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이 열리는 느낌이 있어요. 느낌 오시죠? 연은 내가 손에서 다 놓으면 날아가 버리고 너무 세게 당기면 찢어져요. 그러니까 하반기 1번 분들한테 필요한 건 딱 중간 감각이에요. 오는 건 받고 아닌 건 보내고 내 쪽으로 바람이 불면 키우고 나를 갉아먹는 흐름이면 줄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은 그동안 아닌 걸 알면서도 너무 오래 붙잡은 게 있어요. 사람일 수도 있고 자리일 수도 있고 돈 나가는 습관일 수도 있고 가족 안에서 맡아버린 역할일 수도 있어요. 내가 안 하면 일이 안 굴러갈 것 같고 내가 빠지면 누가 서운해할 것 같고 내가 거절하면 관계가 틀어질 것 같아서 붙잡았던 거예요. 근데 정작 내 속이 먼저 닳았죠. 속으로 진짜 많이 끓이셨네요. 이 연날리기 그림은 그걸 바꿔요. 끌려가는 쪽에서 조절하는 쪽으로요. 기회가 오면 무조건 붙잡는 게 아니라 이게 나를 살리는 바람인지 나를 흐트리는 바람인지 보는 쪽으로 바뀌어요. 여기서부터 주변도 여러분 눈치를 조금 봐요. 전처럼 다 받아주겠지 하고 툭 던졌는데 여러분이 한 박자 쉬면 상대가 당황해요. 이 사람이 이제 예전처럼 바로 움직이지 않네. 이 사람도 자기 기준이 생겼네. 그 느낌이 들어가거든요. 진짜 소름은 네 번째 카드에서 올라와요. 69번 할머니 카드가 숨은 원인 쪽에 앉아 있어요. 이분은 크게 웃지도 않고 대놓고 혼내지도 않아요. 그냥 오래 살아본 사람 특유의 눈으로 가만히 봐요. 손은 무릎 위에 얹혀 있고 몸은 살짝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눈빛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깊어요. 말을 많이 안 해도 무서운 어른 있잖아요. 괜히 변명하려다가도 그 앞에 앉으면 속마음이 먼저 들키는 느낌이요. 이분이 여러분 안쪽을 찌릅니다. 너 너무 오래 참았다. 그만하면 됐다. 이 말이 들려요. 1번 분들 운이 늦게 움직인 이유 중 하나가 너무 오래 참는 버릇이에요. 내가 조금 손해보면 조용해지겠지. 내가 한 번 더 이해하면 괜찮아지겠지. 내가 맞춰주면 관계가 깨지지는 않겠지.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을 뒤로 미룬 시간이 길어요. 이건 여러분 탓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만큼 마음이 넓고 책임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언니라서 독하게 한마디 할게요. 착하다는 말에 계속 묶이면 결국 제일 먼저 닳는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가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편하게 써요. 부탁해도 거절 못하겠지. 좀 서운하게 해도 넘어가겠지.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식으로요. 그런 상황을 여러분이 너무 오래 받아준 그림이 있어요. 가족 안에서도 내가 중간에서 분위기 맞추고 일터에서도 애매한 일 떠안고
돈 문제에서도 내가 조금 줄이면 되겠지 하며 버틴 장면이 보여요. 근데 하반기에는 그 방식이 바뀌어야 해요. 좋게 말하되 선은 긋고 도와주되 내 곳간부터 보고 사람을 품되 내 하루를 다 내주지는 않는 쪽으로요. 이게 핵심이에요. 할머니, 이 양반은 여러분한테 차가워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네 편 좀 들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에 혼자 물 마시러 나와 식탁 앞에 앉는 장면. 출근길에 창문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장면. 카드값 보고 한숨 쉬면서도 또 누굴 챙길 생각부터 하는 장면. 그런 생활의 고단함을 이분이 다 보고 있어요. 오래 버티셨네요. 그래서 전반부에서 하반기 변화의 뿌리가 분명히 나와요. 라피스라줄리와 용이 깊은 물속에서 큰 흐름을 깨우고 업신이 숨겨둔 복주머니를 꺼내고 모내기가 지난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연 날리기가 바람 타고 들어올 소식을 보여주고 할머니가 오래 참은 마음 앞에서 이제 너부터 챙기라고 앉아 있어요. 앞뒤 장면을 이어보면 이런 결이에요. 1번 분들은 하반기에 누가 나를 구해주는 운이 아니라 내가 나를 작게 접어두던 버릇에서 풀려나는 운이에요. 기다리던 자리에서 고르는 자리로 바뀌고 버티던 자리에서 거두는 자리로 바뀌고 끌려가던 자리에서 줄을 조절하는 자리로 바뀌어요. 전반부에서 올라온 상처는 내가 늘 뒤로 밀렸다는 억울함이에요. 그리고 후에는 그때 내 편을 조금만 더 들어줄 걸 하는 마음이에요. 이 두 가지가 후반부에서 다시 회수됩니다. 진짜 판은 후반부에서 열립니다. 자, 전반부에서 1번 분들은 깊은 물 아래 있던 용이 몸을 틀고 업신이 숨겨둔 복주머니를 내밀고 모내기가 지난 고생을 밥이 되는 시간으로 바꾸고 연 날리기가 바람 타고 들어올 소식을 보여주고 할머니가 이제 너부터 챙기라고 앉아 있었잖아요. 후반부는 그럼 이 운을 어떻게 현실로 받아내느냐예요. 그냥 좋아질 거예요. 이런 말로 끝나는 흐름 아니에요. 여기부터는 여러분이 손을 씻고 마음을 정리하고 누구 말은 듣고 어떤 제안은 잡아야 하는지가 나와요. 이거 들어보세요. 앞에서 계속 참아온 사람은요. 기회가 와도 처음엔 잘 못 받아요. 왜냐면 너무 오래 양보하고 살다 보면 내 앞으로 온 것도 괜히 남 눈치부터 보게 되거든요. 내가 이걸 받아도 되나? 괜히 욕심내는 건가? 가족한테 먼저 말해야 하나? 돈 들어올 일인데도 괜히 불안해서 카드값부터 떠올리고 좋은 소식이 와도 신나기 전에 혹시 또 실망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부터 해요. 그 마음까지 후반부가 보고 있어요. 맨 앞에 55번 정화수 기도 카드가 나왔어요. 이 그림은 시끄럽지 않아요. 새벽 공기처럼 차갑고 방 안은 조용하고 맑은 물 한 그릇이 얌전히 놓여 있어요. 물빛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릇 가장자리는 깨끗하고 손은 괜히 한 번 더 씻고 닦은 사람처럼 조심스러워요. 이분은 큰 소리로 복 달라고 외치는 그림이 아니에요. 혼자 숨을 고르고 마음의 먼지를 가라앉히는 장면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1번 분들 하반기에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건 뭔가를 더 많이 잡는 게 아니라 마음을 먼저 맑게 하는 거예요. 말이 쉽죠. 근데 현실은 그렇잖아요. 폰 알림 하나 울리면 마음이 먼저 뛰고 통장 잔고 보면 숨이 턱 막히고 누가 부탁하면 내 일정이 먼저 흔들리고 가족 말 한마디에 하루 기분이 다 무너져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는데 속에서는 계속 물이 탁해졌던 거예요. 속으로 진짜 많이 끓이셨네요. 그런데 이 그림은 여러분한테 마음을 비우라고만 하지 않아요. 흐린 물을 버리고 새물을 떠놓으라고 해요. 그 말은 지금부터는 내 생활의 기준을 새로 놓으라는 뜻이에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남의 연락부터 확인하지 말고 내 몸 상태부터 봐야 해요. 돈 쓸 일 생기면 남 눈치보다 내 곳간부터 봐야 하고요. 누가 서운하다 말해도 내가 진짜 잘못한 건지 그냥 그 사람이 기대던 자리를 잃어서 불편한 건지 구분해야 해요. 이건 그냥 못 넘어가요. 1번 분들은 너무 오래 남의 감정까지 대신 정리해줬어요. 상대가 삐치면 내가 달래고 집안 분위기 어색하면 내가 웃기고 일터에서 애매한 일 생기면 내가 수습했죠. 근데 그러는 동안 내 물그릇은 계속 흐려졌어요. 정화수기도 이 그림은 그걸 딱 멈추게 해요. 내 마음이 먼저 맑아져야 복도, 소식도, 돈도, 사람도 제대로 들어와요. 여기서 기다리던 자리에서 고르는 자리로 한 번 더 바뀝니다.
남이 던진 감정에 바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물그릇을 보고 받을지 말지 정하는 사람으로요. 진짜 소름은 옆 카드예요. 13번 남산신 카드가 바로 이어져요. 이분은 산 아래에서 서두르지 않고 서 있는 어른 같은 그림이에요. 등 뒤로는 짙은 상그늘이 있고 발밑은 단단해요. 눈빛은 부드럽지만 가볍지 않고 손짓은 크지 않은데 이상하게 길이 그쪽으로 나요. 이 양반은 여러분한테 혼자 다 해내라고 하지 않아요. 하반기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길잡이가 돼요. 근데 여기서 아무 말이나 들으면 안 돼요.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말고 오래 버틴 사람 말이에요.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 말고 실제로 발 딛고 살아본 사람 말이에요. 1번 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하나 떠오를 수 있어요. 가족 중 어른일 수도 있고 예전 직장 선배일 수도 있고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일 수도 있어요. 대단한 조언처럼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냥 그거 한번 해봐. 그 사람한테 연락해봐. 그 일 아직 접지 말아봐. 이 정도로 툭 던지는 말인데 이상하게 마음에 남아요. 느낌 오시죠? 그게 남산신이 보내는 길잡이 말처럼 보여요. 상반기에는 여러분이 혼자 머리 싸매고 버틴 장면이 많았어요. 새벽에 검색창 열어놓고 방법을 찾고 누구한테 물어보려다가 괜히 부담 줄까봐 닫고 가족에게 말하면 걱정할까봐 삼킨 일도 있었겠죠? 돈 문제든 일 문제든 관계 문제든 내가 혼자 조용히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반기에는 그 방식이 조금 바뀌어요. 혼자 끙끙 앓는 자리에서 말이 통하는 한 사람을 찾아가는 자리로요. 여기서 중요한 건 도움을 받는다고 작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받을 만한 도움을 받는 그림이에요. 산은 혼자 높아 보이지만 산길은 늘 누군가 먼저 걸어간 발자국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은 가끔 도움을 청하는 걸 약한 모습이라고 착각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도움을 청할 사람을 고르는 것도 힘이에요. 아무한테나 속을 열라는 말이 아니고 내 운을 키워줄 사람과 내 마음을 갉아먹는 사람을 나눠보라는 거예요. 남산신 이 그림이 그 선별을 도와요. 하반기에 누가 여러분 편인지 조금 선명해질 거예요. 평소엔 말없던 사람이 묵직하게 한마디 해주고 늘 시끄럽던 사람은 막상 중요한 순간에 빠질 수 있어요. 그때 서운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정리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산길에 같이 올라갈 사람과 아래에서 구경만 할 사람이 갈리는 흐름이에요. 여기서 버티던 자리에서 거두는 자리로 또 바뀝니다. 혼자 짊어진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손길을 받아서 현실로 옮기는 사람으로요. 그리고 결실 자리에서 75번 엽전 이 카드가 나왔어요. 이 그림은 혼자 떨어진 돈이 아니에요. 옆에 누군가 같이 붙어요. 동전 하나가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외로웠던 마음을 알아주는 동반자나 지인이 같이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소리가 아주 작게 짤랑하고 나요. 큰 돈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그림이라기보다 내가 숨통 틔울 수 있는 길이 사람을 통해 붙는 느낌이에요. 이거 들어보세요. 1번 분들 하반기에는 돈과 사람이 따로 오지 않아요. 누군가의 소개, 연락, 제안, 같이 해보자는 말, 예전에 이어졌던 인연을 통해 작은 재물길이 열릴 수 있어요. 부수입처럼 시작될 수도 있고 일거리 하나가 붙을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줄 알 수 있어요. 이걸 해도 되나? 이 정도 돈이 무슨 도움이 되나? 괜히 시간만 쓰는 거 아닌가? 근데 이 그림은 작은 돈보다 더 중요한 걸 보여줘요. 외로웠던 자리 옆에 사람이 붙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은 돈 문제도 혼자 계산하고 일 문제도 혼자 판단하고 마음 힘든 것도 혼자 삼킨 시간이 길었잖아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혼자 버텼잖아요. 전반부에서 나온 억울함이 여기서 풀리기 시작해요. 내가 늘 뒤로 밀렸다는 마음, 나만 손해본 것 같다는 속상함, 그게 사람을 통해 조금씩 보상받는 그림이에요. 여기서 조심할 점도 있어요. 엽전 이 그림은 도움과 함께 오지만 아무 사람에게나 기대라는 말은 아니에요. 돈 냄새 맡고 다가오는 사람, 말만 번지르르 하고 책임은 안 지는 사람, 여러분의 성실함을 자기 편의대로 쓰려는 사람은 걸러야 해요. 이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하반기에는 제안이 들어오면 바로 네 하지 말고 조건을 꼭 보세요. 시간은 얼마나 쓰는지, 내 몫은 분명한지, 말로만 고맙다고 하는 건지, 실제로 대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제가 언니라서 독하게 한마디 할게요. 정이 많다고 공짜 노동까지 해주면 안 돼요.
착한 사람은 복을 받아야지 이용당하면 안 되잖아요. 엽전 이 카드가 여러분한테 주는 사이다가 바로 이거예요. 이제는 도움을 주더라도 내 몫을 챙기는 흐름. 관계를 이어가더라도 내 곳간을 비우지 않는 흐름. 사람과 돈이 같이 들어오되 선택권은 여러분 손에 있는 그림이에요. 앞에서 연날리기가 줄을 조절하라고 했죠? 여기서 그 줄이 현실 돈줄과 사람줄로 내려와요. 끌려가는 자리에서 조절하는 자리로 또 한 번 바뀝니다. 처음엔 작은 제안처럼 와도 제대로 고르면 하반기 숨통을 틔우는 결실로 이어져요. 진짜 마지막이 큽니다. 수호신령 자리에서 12번 칠성신 카드가 올라와요. 이분은 밤하늘을 들고 있는 듯한 그림이에요. 어둡지만 무섭지 않고 별빛이 하나씩 길을 찍어줘요. 시선은 멀리 가 있고 손끝은 허공에 흩어진 별을 정리하는 것처럼 조용히 움직여요. 이 양반이 나오면 1번 분들 하반기는 하루살이처럼 사는 운이 아니에요. 길게 보고 다시 설계하는 쪽이에요. 전반부에서 용이 깊은 물의 힘을 보여줬다면 마지막 칠성신은 그 힘을 어디로 끌고 갈지 밤하늘에 점을 찍어줘요. 어휴, 여기서 마음이 좀 놓입니다. 여러분은 상반기에 당장 버티는데 힘을 너무 많이 썼어요. 이번 달 카드값, 이번 주 일정, 오늘 해야 할 일, 가족 눈치, 회사 분위기, 사람 반응. 이렇게 눈앞에 닥친 것만 막느라 멀리 볼 힘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반기에는 다시 계획이 생겨요. 작게는 생활 루틴이 바뀌고 크게는 일의 방향이나 돈의 흐름, 머무는 자리까지 다시 잡을 수 있어요. 칠성신 이 그림은 말해요. 흩어진 별도 연결하면 길이 된다. 여러분이 겪은 고생도, 멈춘 시간도, 혼자 참은 날들도 따로 보면 아픈 조각인데 이어보면 방향이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후반부에 2장을 이어보면요. 정화수 기도는 마음을 맞게 씻어내고 남산시는 길을 아는 사람의 말을 듣게 하고 엽전이 카드는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도움과 재물길을 보여주고 칠성시는 그 모든 걸 한 줄로 연결해서 긴 계획으로 바꿔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1번 분들은 하반기에 그냥 참고 버티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 가지고 골라 듣고 받을 건 받고 내 별자리를 다시 그리는 사람으로 가요. 전반부에서 회수하겠다고 했던 억울함과 후회도 여기서 정리돼요. 내가 늘 뒤로 밀렸다는 억울함은 이제 내 몫을 챙기는 엽전 이 카드에서 풀리고요. 그때 내 편을 들어줄 걸 했던 후회는 정화수 기도와 칠성신에서 내 마음부터 세우는 힘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하반기는 누가 알아주기만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아차리고 고르고 정리하고 받아내는 시간이에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잠들기 전에 물 한 잔을 조용히 떠놓고 오늘 내 마음을 흐리게 한 사람과 일을 마음속으로 하나만 덜어내보세요. 크게 빌 필요 없어요. 오늘은 내 편을 들겠습니다. 이 정도면 돼요. 그리고 또 하반기에 들어오는 제안은 무조건 감으로만 받지 말고 조건을 적어보세요. 누가 말했는지, 내가 얻는 게 뭔지, 내 시간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 3가지를 적으면 흐린 제안과 맑은 제안이 갈려요. 마지막으로 오래된 인연 중에 마음은 편한데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사람에게 가볍게 안부를 건네보세요. 큰 부탁 말고 그냥 잘 지내냐는 말이면 충분해요. 남산신과 엽전 이 카드가 같이 있으니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길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마음을 맞게 세우고 정성을 들이는 사람에게는 신령님께서도 허투루 길을 열지 않으십니다. 다만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길은 복처럼 포장돼도 천천히 보셔야 해요. 나를 맑게 만들고 내 몫을 인정해주고 내 시간을 귀하게 대하는 길은 작게 시작돼도 키워볼만 합니다. 1번 분들 하반기는 기다리는 운이 아니에요. 고르는 운이에요. 버티는 운도 아니에요. 거두는 운이에요. 끌려가는 운도 아니고요. 줄을 조절하는 운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리딩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되고요. 댓글에는 1번이라고 적고 하반기에 내가 꼭 되찾고 싶은 내 자리 하나만 툭 남겨두세요. 나중에 이 흐름이 현실에서 어떻게 맞물렸는지 다시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다르게 서 있게 됐는지도 보일 거예요. 이번 고르신 분들, 로즈쿼츠 원석하고 41번 금의 환영 카드가 같이 눈에 들어왔다면요. 이건 그냥 고생 끝에 웃는다. 이런 말로 가볍게 넘길 그림이 아니에요.
금의 환양 이 양반이 사람들 앞에 서 있는데 표정이 막 들떠 있지 않아요. 웃고는 있는데 눈 밑에는 오래 버틴 사람만 가진 피곤함이 있고 옷자락은 단정하지만 발끝에는 먼 길 다녀온 흔적이 남아 있어요. 옆에 놓인 로즈 쿼츠도 그래요. 연분 홍빛이 부드럽게 번지는데 손에 올리면 따뜻하다기보다 먼저 마음이 풀려요. 이거 들어보세요. 이번 분들은 하반기에 사람 앞에서 다시 보이는 운이에요. 그런데 그냥 박수 받는 운이 아니에요. 나를 만만하게 봤던 자리, 내가 조용히 빠져있던 자리, 내가 참고 지나간 자리에서 다시 이름이 불리는 그림이에요. 겉으로는 나 괜찮아. 그냥 지나간 일이야. 이렇게 말했겠죠. 근데 집에 와서 혼자 씻고 나오면 마음이 다르게 올라왔을 거예요. 내가 그때 왜 아무 말도 못했지? 왜 내 몫을 내가 먼저 내려놨지? 왜 사람들은 내가 힘든 건 당연하게 생각하지? 지금 마음 한쪽이 살짝 찌릿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소름은 지금부터예요. 이 금이 환양은 처음부터 좋은 자리에서 웃던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떠났고, 한번 고생했고, 한번 외롭게 걸어본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하반기 운도 딱 그래요. 처음부터 편한 길이 아니라 내가 한번 밀려났다고 느낀 자리에서 다시 중심을 잡는 쪽이에요. 여기서 앞에 46번 길 떠나는 사람 카드가 이어져요. 이 사람은 짐을 크게 싸들고 있어요. 뒤돌아보는 눈빛이 살짝 젖어 있는데 발은 이미 앞으로 나가 있어요. 옷자락은 바람에 밀리고 손에는 놓을 수 없는 짐 하나가 꼭 잡혀 있어요. 이 그림은 마음 편한 여행이 아니에요. 떠나야 해서 떠나는 사람의 등이에요. 이번 분들 상반기까지 마음속으로 이미 떠난 자리가 있었을 거예요. 아직 몸은 그 회사에 있고, 아직 그 관계 안에 있고, 아직 그 집이나 생활권 안에 있는데, 마음은 벌써 문 밖에 서 있었던 느낌이요. 직장에서 내 역할은 있는데 내 자리는 없는 것 같고, 가족 안에서는 늘 내가 맞추는 사람 같고, 돈 문제에서는 한 달 벌어 한 달 막는 느낌이 계속됐을 수 있어요. 사람 관계에서도 웃으며 같이 있어도 속으로는 이제 여기서 더는 기대할 게 없나 그런 생각이 스쳤을 거예요.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이 변덕스러워서 떠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자리가 여러분을 너무 오래 잡게 만들었어요. 좋은 사람인 척, 성실한 사람인 척, 이해심 많은 사람인 척 버티느라 본인 마음이 뒤로 밀렸던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혼자 버텼잖아요. 카톡 답장 하나에도 괜히 말투 신경 쓰고 회의나 모임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내가 괜히 눈치 봤나 되짚고 카드값 확인하고는 내 계획부터 줄이고요. 이 사람의 등이 그 마음을 보여줘요. 떠나고 싶어서 떠난다기보다 더는 그 자리에만 있으면 내가 나를 잃을 것 같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기다리던 자리에서 고르는 자리로 기운이 살짝 바뀌어요. 누가 나를 붙잡아 주길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느 문으로 나갈지 보는 사람으로요. 이게 핵심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이 다음 카드예요. 옆에 28번 삼도천 카드가 나왔어요. 이 그림은 강가에 서 있는 장면이에요. 물은 어둡고 건너편은 희미하고 배가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떠 있어요. 바람 소리도 작고 발밑 흙은 축축해요. 이분은 막 뛰어가라고 재촉하지 않아요. 오히려 멈춰서서 기다리게 해요. 아우, 이 카드 보니까 답답하네요. 왜냐면 이번 분들은 이미 마음으로는 결정을 한 게 있는데 현실이 바로 움직여주지 않았던 시간이 보여요. 이직을 생각해도 바로 옮길 수 없고 집안 문제를 정리하고 싶어도 말 꺼내기 애매하고 돈 흐름을 바꾸고 싶어도 당장 빠져나가는 고정비가 있고 사람 관계도 끈찬히 찜찜하고 이어가자니 내 마음이 닳는 시기였죠. 그래서 계속 강가에 서 있었던 거예요. 건너야 할 건 아는데 배가 오기 전까지는 발을 뗄 수 없는 사람처럼요. 이런 적 있으셨죠? 뭘 해야 하는지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실행하려고 하면 타이밍이 자꾸 어긋나는 날이요. 연락을 보내려다가 지우고 지원서를 열었다가 닫고 말하려다가 가족 표정 보고 삼키고 돈 계산하다가 그냥 폰을 덮어버린 장면이 지나가요. 삼도천 이 그림은 여러분을 벌주는 그림이 아니에요. 멈춰있는 동안 마음을 확인하게 하는 그림이에요. 그동안 답답했던 건 맞아요. 근데 그 답답함 속에서 여러분이 뭘 더는 못하겠는지, 어떤 사람을 더는 안고 갈 수 없는지, 어떤 방식으로 살면 내 숨이 막히는지 아주 선명해졌어요. 그게 하반기 변화의 재료예요. 여기서 이건 그냥 못 넘어가요. 기다림이 길었다고 해서 아무 배나 타면 안 돼요.
급한 마음에 아무 제안이나 받고 외로워서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불안해서 아무 계획이나 시작하면 다시 같은 강가로 돌아옵니다. 이번 분들은 하반기에 기다림을 끝내되 허겁지겁 뛰는 운이 아니에요. 강을 건널 배를 고르는 운이에요. 버티던 자리에서 거두는 자리로 조금씩 넘어가요. 내가 왜 기다렸는지, 무엇을 위해 참았는지 그 답을 들고 다음 장면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판은 세 번째에서 열려요. 23번 동방지국 천왕 카드가 들어옵니다. 이분은 해가 뜨는 쪽을 지키고 있어요. 몸은 곧게 서 있고 시선은 먼 곳을 봐요. 손에 든 것은 가볍지 않고 발밑은 흔들리지 않아요. 새벽빛이 얼굴 한쪽에 먼저 닿는 그림이에요. 이거 들어보세요. 이번 분들 하반기에는 새 방향이 열려요. 근데 그 방향이 처음엔 아주 작게 와요. 갑자기 인생이 뒤집히듯 오기보다 아침에 커튼 틈으로 빛이 들어오듯 들어와요. 새로운 업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활권, 새로 배우는 것, 이전과 다른 방식의 돈벌이, 이런 식으로요. 지금까지는 내가 어딘가를 떠나야 한다는 마음이 컸다면 여기서는 어디로 갈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특히 동쪽으로 해가 뜨는 그림이라 그런지 오래 멈춘 마음에 첫 신호가 들어오는 느낌이 강해요. 예전에는 제안이 와도 나랑은 안 맞겠지 하고 넘겼는데 하반기에는 이상하게 한번 들어볼까 싶어져요. 누가 소개해준 사람, 우연히 본 공고, 지나가다 본 장소, 누가 별 생각 없이 말한 계획이 마음에 걸릴 수 있어요. 느낌 오시죠? 그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 아닐 수 있어요. 이번 분들은 원래 변화 앞에서 겉으로는 담담한데 속으로는 걱정이 많은 편이에요. 시작하기 전에 경우의 수를 너무 많이 생각해요. 이거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뭐라 하면 어떡하지? 돈이 더 나가면 어떡하지? 내가 괜히 욕심낸 거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 양반은 그렇게 말해요. 해. 뜨는 쪽을 한 번은 봐라. 어두운 강가만 보지 말고 밝아지는 쪽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끌려가던 자리에서 방향을 잡는 자리로 바뀝니다. 남들이 만든 흐름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느 쪽 빛을 볼지 정하는 사람으로요. 솔직히 말할게요. 이번 분들은 누가 길을 다 닦아줘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길이 조금 거칠어도 내가 납득하면 꾸준히 가는 사람이에요. 그동안 문제는 길이 없었던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지쳐서 해 뜨는 쪽을 볼 힘이 없었던 거예요. 겉으론 멀쩡한 척 했는데 안에선 골맞죠. 근데 이제 그 안쪽이 조금씩 마릅니다. 눈물이 마른 자리에 판단이 생기고 서운함이 빠진 자리에 방향이 생겨요. 진짜 소름은 마지막 워닝 카드예요. 32번 당산나무 카드가 깊은 곳에 서 있어요. 이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마을 한가운데 오래 서 있던 기둥 같아요. 뿌리는 땅속으로 깊게 들어가 있고 가지는 넓게 퍼져 있는데 잎사귀 사이로 바람이 지나갈 때 소리가 낮게 울려요. 사람들이 지나가며 한 번씩 고개 숙이고 오래된 천조각이나 마음들이 그 주변에 머문 느낌이에요. 이 그림이 이번 분들 속뿌리를 보여줘요. 여러분은 완전히 혼자 떠돌던 사람이 아니에요. 어딘가에 묶여있던 사람입니다. 가족의 기대, 오래된 책임, 내가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자리, 나를 믿고 보는 사람들, 예전부터 이어진 관계들, 그게 여러분을 지켜준 것도 맞고 동시에 발목을 잡은 것도 맞아요. 이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이번 분들은 정이 깊어서 쉽게 돌아서지 못해요. 한번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오래 보고 한번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려고 하고 누가 힘들다고 하면 내 일처럼 마음이 쓰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기대기도 쉬웠을 거예요. 쟤는 해줄 거야. 쟤는 이해해줄 거야. 쟤는 끝까지 남아줄 거야. 이런 식으로요. 근데 제가 언니라서 독하게 한마디 할게요. 뿌리가 깊은 사람이 꼭 그 자리에서만 살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나무도 가지를 뻗고 씨앗도 바람 타고 다른 땅으로 가잖아요. 여러분이 떠난다고 배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달라진다고 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동안 지켜온 게 있으니까 이제는 나도 살 방향을 봐야 하는 거예요. 당산나무, 이 그림은 여러분한테 뿌리를 버리라고 하지 않아요. 뿌리가 있으니 흔들리지 말고 새 길을 보라고 해요. 가족 문제라면 다 끊어내는 게 아니라 내 몫과 남의 몫을 나누는 쪽이에요. 직장 문제라면 지금 자리에서 배운 걸 들고 다른 문을 보는 그림이고요. 금전 문제라면 예전 방식으로만 버티지 말고 새 수입길이나 도움받을 구조를 찾아보는 쪽이에요.
사랑 관계라면 오래 봤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계속 소모시키는 인연은 거리를 조절해야 해요. 오래 버티셨네요. 이 나무는 여러분의 고생을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말해요. 이제 그늘만 만들어주지 말고 네가 햇빛도 받아라. 앞뒤 장면을 이어보면 이런 결이에요. 로즈 쿼츠와 금이 환양은 오래 고생한 사람이 다시 사람들 앞에 서는 따뜻한 회복을 열고, 길 떠나는 사람은 마음으로 이미 문 밖에 선 여러분을 보여주고, 삼도천은 기다림 속에서 아무 배나 타지 말라고 붙잡고, 동방지국 천왕은 해 뜨는 쪽의 새 방향을 가리키고, 당산나무는 오래된 책임과 뿌리 속에서 이제 여러분도 살아야 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 하반기 변화는 단순히 자리 하나 바뀐다, 사람 하나 들어온다, 이런 얕은 흐름이 아니에요. 내가 오래 묶여있던 곳에서 내 뿌리를 들고 새 방향으로 걸어가는 흐름이에요. 상처는 내가 늘 남아주는 사람으로만 쓰였다는 마음이에요. 후회는 그때 조금 더 일찍 나를 데리고 나왔어야 했다는 마음이에요. 이 두 가지가 후반부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이번 분들은 더 이상 강가에만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짐은 무겁지만 발은 움직이고, 해 뜨는 쪽은 이미 밝아지고, 오래된 나무는 여러분을 붙잡는 게 아니라 등 뒤에서 지켜보는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진짜 판은 후반부에서 열립니다. 자, 전반부에서 이번 분들은 로즈코츠랑 금이 환양이 먼저 따뜻하게 문을 열었고, 길 떠나는 사람이 이미 마음으로 문 밖에 서 있었고, 삼도천이 아무 배나 타지 말라고 붙잡았고, 동방지국 천왕이 해 뜨는 쪽을 보여줬고, 당산나무가 오래된 책임과 뿌리를 보여줬잖아요. 후반부는 이제 진짜 움직이는 장면이에요. 말로만 떠나야지, 바뀌어야지, 새로 시작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물동이를 들어 올리고 낯선 문 앞에 서는 흐름이에요. 이거 들어보세요. 이번 분들은 하반기에 가만히 앉아서 누가 데리러 와주길 기다리는 운이 아니에요. 내가 물을 길어오고, 내가 길을 보고, 내가 새 결과를 받아내는 운이에요. 그런데 처음엔 겁이 좀 나요. 오래 있던 자리에서 마음이 떠난 사람은요, 막상 새 길이 보이면 반가운 것보다 먼저 불안이 올라오거든요. 내가 진짜 해도 되나? 늦은 건 아닌가? 돈은 괜찮을까?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먼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후반부 첫 장이 아주 중요해요. 65번 물동이 카드가 나왔어요. 이 그림은 가볍지 않아요. 어깨나 머리 위에 물동이를 올린 사람이 중심을 잡고 있어요. 물은 찰랑거리는데 쉽게 넘치지 않고 발걸음은 조심스럽지만 멈춰 있지도 않아요. 햇빛이 물 표면에 살짝 흔들리고 손끝에는 균형을 잃지 않으려는 긴장이 보여요. 이분은 말해요. 이제 큰 시야로 봐야 한다고요. 이번 분들, 그동안은 눈앞의 일만 막느라 너무 바빴죠? 오늘 들어온 돈으로 이번 주 빠져나갈 돈 계산하고, 누가 서운해할까봐 내 마음은 뒤로 밀고, 일터에서는 당장 급한 일부터 처리하고, 가족 일도 내가 중간에서 정리하고요. 그러다 보니 내 인생 전체를 보는 시간이 없었어요. 물동이를 들고 걷는 사람은 앞만 보면 넘어져요. 발밑만 봐도 흔들려요. 멀리 보고 몸의 중심을 잡고 물의 흔들림까지 같이 느껴야 하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반기 이번 분들에게 필요한 건 급한 선택이 아니라 균형 잡힌 큰 결정이에요. 지금 당장 편한 쪽만 고르면 또 같은 자리에 묶일 수 있어요. 남이 좋아할 선택만 하면 내 물동이는 또 비어요. 돈이 된다고 무턱대고 받으면 몸과 마음이 먼저 흔들릴 수 있고, 정 때문에 사람을 계속 붙잡으면 내 길이 좁아질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은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 내 물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기 전에 남부터 마시게 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게 따뜻한 마음인 건 맞아요. 근데 그러다 내 목이 먼저 마르면 결국 아무도 제대로 못 챙깁니다. 속으로 진짜 많이 끓이셨네요. 이 물동이 그림은 여러분한테 이기적으로 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 수 있는 만큼만 들어야 오래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반기에는 일, 돈, 가족, 인간관계 중에서 하나는 분명히 다시 배분해야 해요. 내가 다 들고 갈 수 없어요. 이건 그냥 못 넘어가요. 이번 분들 하반기 운은 내가 착하게 버틴 만큼 보상받는 흐름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계속 다 떠안으면 좋은 기회도 무거워져요.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던 자리에서 고르는 자리로 바뀝니다. 남이 올려준 짐을 그냥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들 물동이와 내려놓을 물동이를 고르는 사람으로요.
진짜 소름은 그 옆에서 19번 이국에 신카드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양반은 익숙한 마당에 서 있지 않아요. 옷차림부터 낯설고 시선도 멀리서 온 사람처럼 깊어요. 주변 공기가 조금 다르고 바람 냄새도 달라요. 처음 보면 어색한데 이상하게 눈이 가요. 이번 분들 하반기에는 낯선 기회가 들어옵니다. 평소 내 방식과 다른 제안, 다른 지역이나 다른 사람, 다른 분야, 내가 그동안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길이 열릴 수 있어요. 처음엔 이게 나랑 맞나 싶을 거예요. 내가 이런 걸 해도 되나? 내 나이에 새로 배워도 되나? 지금 생활에서 이걸 끼워 넣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줄줄이 올라와요. 근데 전반부에서 동방지국 천왕이 해 뜨는 쪽을 보여줬잖아요. 여기서 그 빛이 더 멀리 뻗어요. 내가 알던 동네 안에서만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낯선 쪽으로 고개를 돌리게 되는 그림이에요. 직장 쪽이면 다른 업무나 다른 조직, 외부 협업, 이직 제안처럼 올 수 있어요. 금전 쪽이면 새로운 수입 방식이나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일, 지인을 통해 들어오는 낯선 거래가 보입니다. 가족이나 생활권에서는 늘 가던 방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다른 지역의 기회가 마음에 걸릴 수 있어요. 느낌 오시죠? 그런데 이국의 신이 들어올 때 조심할 게 있어요. 낯선 건 무조건 위험하다는 뜻도 아니고 낯설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익숙한 책임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낯선 게 오면 두 가지 반응이 같이 떠요. 하나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 다른 하나는 확 뛰어들고 싶은 마음. 둘 다 너무 빠르면 안 돼요. 물동이가 앞에서 균형을 잡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낯선 기회는 바로 거절하지도 말고 바로 전부 걸지도 말고 조건을 보셔야 해요. 누가 말하는지, 내가 얻는 게 뭔지, 내 생활을 얼마나 바꾸는지 그걸 봐야 합니다. 제가 언니라서 독하게 한마디 할게요. 새로운 길이라고 해서 나를 또 싸게 쓰는 길이면 안 가도 돼요. 반대로 조금 무섭더라도 내 이름을 키워주고 내 경험을 넓혀주고 내 곳간을 살리는 길이면 천천히 들어가 볼만 해요. 여기서 끌려가던 자리에서 방향 잡는 자리로 또 바뀝니다. 낯선 바람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바람의 냄새를 맡고 내 발로 들어갈지 정하는 사람으로요. 그리고 결실 자리에서 34번 출산 카드가 나옵니다. 아우, 이 카드 나오면 장면이 확 달라져요. 이 그림은 오래 품고 있던 것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에요. 공기는 뜨겁고 손들은 분주하고 누군가는 숨을 참고 기다려요. 결과가 그냥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진통을 지나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번 분들 하반기에는 새 결과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전반부에서 떠날 마음이 있었고 삼도천에서 기다렸고 동방지국천왕에서 새 방향을 받고 당산나무에서 오래된 뿌리를 확인했잖아요. 후반부에서 물동이로 중심 잡고 이국의 신으로 낯선 문을 보니까 이제야 출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실제로 하나가 밖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새 일의 시작일 수도 있고 결과물 하나가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성과일 수도 있어요. 금전 쪽으로는 작지만 새 수입길이 태어나는 그림이고 직장 쪽으로는 내가 맡은 일이 결과로 보이거나 새로운 역할이 생기는 흐름이에요. 가족이나 생활권에서는 오래 미뤄둔 결정이 실제 말로 나오고 관계에서는 내가 계속 품고 있던 마음이 정리되거나 새롭게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전반부에서 말했던 상처가 여기서 회수돼요. 내가 늘 남아주는 사람으로만 쓰였다는 마음. 그게 출산 카드에서는 내가 만들어낸 결과를 사람들이 보게 되는 장면으로 바뀌어요. 내가 그냥 버틴 게 아니라 뭔가를 품고 있었구나. 내가 조용히 있었던 게 아니라 안에서 키우고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흐름이에요. 후회도 같이 풀려요. 그때 조금 더 일찍 나를 데리고 나왔어야 했다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그림은 늦었다고만 하지 않아요. 지금 태어나는 것도 충분히 힘이 있다고 보여줘요. 오래 버티셨네요. 진통이 길었다고 해서 결과가 작아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깊게 품은 것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출산은 결과이면서 동시에 시작이에요. 무언가 태어나면 돌봐야 하잖아요. 새 일이 시작되면 시간을 줘야 하고, 새 수입길이 열리면 관리해야 하고, 새 관계나 새 생활이 들어오면 예전 습관으로 망치지 않게 지켜야 해요. 그러니까 하반기 결실은 한 번 받고 끝나는 사이다가 아니라 내가 키워갈 수 있는 새 생명 같은 결과예요. 여기서 버티던 자리에서
거두는 자리로 분명히 넘어갑니다. 그냥 참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품은 것을 밖으로 꺼내고 키우는 사람으로요. 진짜 마지막이 14번 여산신 카드예요. 이분은 앉아 있는데도 주변이 조용해져요. 눈빛이 부드럽지만 허술하지 않고 손끝은 작게 움직이는데 말 한마디에 일이 정리될 것 같은 기운이 있어요. 여자 어른의 힘, 실력자의 힘, 조용하지만 실제로 판을 움직이는 힘이 같이 보여요. 이번 분들 수호 흐름은 혼자 맨몸으로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관여하면서 일이 풀리는 쪽이에요. 그 사람이 꼭 나이가 많은 여자일 수도 있고, 실제 여성 귀인일 수도 있고, 부드럽지만 영향력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는 여러분 안에 있는 단단한 어른의 목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 목소리가 말해요. 이제 그만 휘둘리고 네 자리를 정해라. 여기서 마음이 좀 놓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분들은 하반기에 혼자 떠나는 듯 보여도 완전히 혼자가 아니에요. 전반부의 당산나무가 뿌리를 지켜줬다면 후반부의 여산씨는 현실에서 사람의 손길로 도와줘요. 누군가가 방법을 알려주거나 필요한 말을 대신해주거나 여러분의 능력을 알아봐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나 선배, 외부 담당자가 키를 줄 수 있고 금전 문제에서는 경험 많은 사람이 조건을 짚어줄 수 있어요. 가족 문제에서는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차분하게 판을 정리하는 사람이 도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도움을 받는다고 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제대로 된 사람을 알아보고 손잡는 게 힘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전반부에서 로즈쿼츠와 금이 환향은 오래 고생한 사람이 다시 사람들 앞에 서는 회복을 열었고, 길 떠나는 사람은 문 밖에 선 마음을 보여줬고, 삼도천은 아무 배나 타지 말라고 했고, 동방지국 천왕은 해 뜨는 쪽을 보여줬고, 당산나무는 뿌리를 확인하게 했어요. 후반부에서는 물동이가 큰 결정을 균형 있게 들게 하고, 이국의 신이 낯선 기회를 데려오고, 출산이 새 결과를 밖으로 꺼내고, 여산신이 조용한 실력자의 손길로 여러분 편을 들어줘요. 결국 언니가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이번 분들은 하반기에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옮겨 심어지는 사람이에요. 뿌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뿌리를 들고 더 맞는 땅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하반기에 들어오는 낯선 제안은 바로 무섭다고 밀어내지 말고 종이에 적어보세요. 내가 얻는 거, 내가 잃는 거, 내 생활이 달라지는 부분을 나란히 적으면 답이 훨씬 선명해져요. 그리고 또 오래 믿을 만한 사람 한 명에게 지금 고민을 말해보세요. 아무한테나 털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말이 가볍지 않고 실제로 살아본 눈이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이번 달 안에 내 물동이를 하나 덜어내세요. 내가 계속 떠안던 집안일, 사람 부탁, 돈 나가는 습관, 감정 노동 중 하나만 줄여도 숨이 돌아옵니다. 작게라도 정성을 들이고 싶다면 잠들기 전 깨끗한 물 한 잔을 떠놓고 오늘 내가 놓아도 되는 짐 하나를 마음속으로 내려놓아 보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신령님께서도 자기 길을 찾으려는 사람의 발걸음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다만 꼭 기억하세요. 새 길은 처음엔 낯설어서 불안합니다. 그 불안이 나를 망치는 신호인지 나를 키우는 신호인지 구분해야 해요. 나를 더 작게 만드는 길이면 멈추고 나를 더 넓게 쓰게 만드는 길이면 천천히 들어가 보세요. 이번 분들 하반기는 머무는 운이 아니에요. 옮겨가는 운이에요. 묶이는 운도 아니고요. 새 결과를 낳는 운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리딩을 더 깊게 이어가는 힘이 되고요. 댓글에는 2번이라고 적고 하반기에 내가 꼭 벗어나고 싶은 낡은 자리 하나만 남겨두세요. 나중에 다시 보면 그 자리를 떠난 내가 얼마나 다르게 서 있는지 스스로 알게 될 거예요. 3번 고르신 분들 흑요석 원석하고 8번 금강역사 카드가 같이 눈에 들어왔다면요. 이건 그냥 강해진다, 버틴다 이런 얘기로 끝날 그림이 아니에요. 금강역사 이 양반이 딱 앞을 막고 서 있는데 눈빛이 물러서질 않아요. 어깨는 넓고 발은 땅에 밝힌 듯 무겁고 손끝에는 더는 뒤로 밀리지 않겠다는 힘이 들어가 있어요. 옆에 놓인 흑요석도 그래요. 검은 빛이 아주 매끈한데 안쪽 결은 묘하게 날카로워요. 빛을 받으면 반짝인다기보다 필요 없는 걸 잘라내는 칼날처럼 차갑게 번져요. 이거 들어보세요. 3번 분들은 하반기에 웃으면서 참고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는 나를 억울한 자리에 세워두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쪽이에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죠. 아니야, 별일 아니야. 그냥 넘어가면 돼. 이렇게 말했는데 속에서는 이미 여러 번 선이 끊어졌을 거예요. 누가 내 노력을 가볍게 넘겼을 때, 내가 한 일은 당연한 것처럼 받고 실수 하나만 크게 보는 사람을 봤을 때, 돈 문제든 직장 문제든 가족 문제든 내가 계속 참고 있는 걸 상대가 배려라고 착각하지 않고 편의로 써먹는 느낌이 들었을 때요. 지금 마음 한쪽이 딱 굳어지는 느낌 오시죠? 근데 진짜 소름은 지금부터예요. 이 금강 역사는 싸우러 나온 사람이 아니라 지키러 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모질어지는 흐름이 아니에요. 이제 내 마음과 내 몫을 지키는 흐름이에요. 하반기에는 남들이 정해준 역할에서 한 발 빠져나와요. 늘 수습하는 사람, 늘 이해하는 사람, 늘 돈 계산 먼저 하는 사람, 늘 가족 분위기 맞추는 사람, 늘 직장에서 애매한 일 떠하는 사람. 그 자리에서 몸을 돌리는 그림이 나와요. 앞에 57번 작두타기 카드가 딱 올라옵니다. 아우, 이 카드 보니까 숨이 확 조여요. 이 사람은 날카로운 작두 위에 서 있어요. 발밑은 위험하고 사람들 시선은 모여 있고 한 번만 중심을 잃어도 크게 다칠 것 같은 장면이에요. 그런데 얼굴을 보면 겁먹은 표정이 아니에요. 턱은 살짝 굳어 있고 눈은 아래가 아니라 앞을 봐요. 이게 핵심이에요. 3번 분들 하반기에는 피할 수 없는 판단의 순간이 와요. 계속 미루던 선택.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끝난 관계. 더는 끌고 가면 내가 손해인 일. 좋은 척 하면서 버티기엔 너무 날카로워진 상황이요.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오래 쌓였어요. 직장에서 누가 은근히 책임을 넘기는데 처음엔 그냥 도와줬을 거예요. 가족 안에서 누가 감정적으로 기대 오는데 처음엔 내가 참으면 조용해지겠지 했을 거예요. 돈 문제도 내가 조금 줄이면 되겠지, 내가 한 번 더 메우면 되겠지, 그렇게 넘겼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넘긴 것들이 발밑 작두처럼 날이 섰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상황이 여러분을 너무 오래 시험했어요. 여러분이 약해서 흔들린 게 아니에요. 너무 오래 불안한 발판 위에 서 있었던 거예요. 출근길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진 적. 누가 보낸 카톡 알림만 봐도 피곤해진 적. 카드값이나 고정비 확인하고 괜히 숨을 고른 적. 사람들 앞에서는 웃었는데 집에 오자마자 얼굴이 확 무너진 날. 그 장면들이 이 카드 밑에서 다 올라와요. 그런데 작두타기는 내려오라는 그림만은 아니에요. 중심을 잡고 통과하라는 그림이에요. 여기서 기다리던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이 고르는 자리로 바뀌어요. 상황이 나를 어디로 몰고 가는지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길을 계속 갈지 멈출지 정하는 사람으로요. 진짜 중요한 건 옆에 27번 명부판관 카드가 붙는다는 거예요. 이 양반은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눈빛이 아주 차분해요. 분노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감정이 들끓어도 기록을 보고 앞뒤를 따지고 끝낼 건 끝내는 얼굴이에요. 손에는 오래된 장부 같은 것이 놓여 있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어요. 이 그림이 들어오면요. 하반기에는 묵은 일이 판정받는 흐름이 강해요. 그동안 애매하게 넘어간 일, 누가 잘못했는지 다들 알면서도 그냥 덮은 일, 여러분만 손해본 것처럼 끝난 일, 그게 다시 테이블 위로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여기서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3번 분들한테는 숨통이 트이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동안 억울했던 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었다는 게 드러나는 흐름이거든요. 말 안 해도 다 보여요. 예전에 내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상대가 듣지 않았던 일. 내가 분명히 선을 그었는데도 누군가가 은근슬쩍 넘어온 일. 내 공은 작게 보고 내 실수만 크게 본 자리. 그게 이번 하반기에 다시 균형을 찾으려고 해요. 직장에서는 평가나 업무 분장, 책임 소재가 다시 정리될 수 있고요. 금전 쪽에서는 누가 내 몫을 흐리게 만들었는지, 어떤 지출이 나를 계속 갉아먹었는지 보일 수 있어요. 가족이나 관계에서는 감정으로 덮어둔 이야기가 다시 나올 수 있고, 생활권에서는 더는 예전 방식으로 못 간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적 있으셨죠? 억울한데 말하면 내가 예민한 사람 될까봐 그냥 삼킨 저교. 그런데 밤에 혼자 생각하면 말이 계속 떠올라요. 그때 그 말은 했어야 했는데, 그때 내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게 명부판관 앞에 놓인 장부처럼 보여요. 여기서 버티던 자리에서 거두는 자리로 바뀝니다.
참고 넘긴 사람이 아니라 기록을 보고 내 몫을 확인하는 사람으로요. 근데 이 판정이 차갑기만 하진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을 살려요. 왜냐면 끝내야 할 것과 이어갈 것을 구분해 주거든요. 진짜 소름은 세 번째 카드에서 살짝 방향이 달라집니다. 67번 꽝사냥 카드가 현재 자리로 들어와요. 이 그림은 숨어 있는 걸 찾아내는 장면이에요. 사냥꾼의 눈이 빠르게 움직이고 풀숲은 조용한데 안쪽에서 작은 움직임이 보여요. 공기는 긴장돼 있고 손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공격하는 그림이 아니에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는 장면이에요. 3번 분들, 하반기 현재 우는 생각보다 빨리 끝나는 일이 있어요. 오래 질질 끌 것 같던 문제, 계속 나를 피곤하게 만들던 사람, 결론이 안 날 것 같던 일, 그게 어느 순간 딱 잡히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눈을 떠야 해요. 기회도 문제도 풀숲 안에 숨어 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촉이 살아나요. 누가 말은 예쁘게 하는데 속으로는 다른 계산이 있는지, 어떤 제안이 실속 있는지, 어떤 자리는 내가 들어가면 고생만 할지 이상하게 감이 와요. 예전에는 그 감을 무시했을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괜히 의심하는 건가? 다들 괜찮다는데 나만 불편한가? 그렇게 넘겼죠. 근데 3번 분들, 하반기에는 그 불편함을 무시하면 안 돼요. 흑요석이 괜히 표지에 나온 게 아니에요. 매끈하지만 날카로운 돌이잖아요. 겉으로 웃으면서도 안쪽에서 아니다 싶은 걸 잘라내는 감각이 필요해요. 이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직장에서는 누가 좋은 말로 일을 떠넘기는지 보셔야 하고, 금전에서는 작은 조건 하나를 놓치지 말아야 해요. 가족 안에서는 누가 또 여러분을 중간에 세우려 하는지 알아차려야 하고, 관계에서는 말보다 행동을 봐야 해요.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 늘 여러분만 지치게 한다면 그건 좋은 인연이 아니에요. 괜찮은 기회처럼 보여도 내 시간과 마음을 다 빼앗으면은 그건 복이 아니라 짐이에요. 여기서 끌려가던 자리에서 조준하는 자리로 바뀝니다. 눈앞에 오는 걸 다 받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내 것인지 보고 마치는 사람으로요. 속으로 진짜 많이 끓이셨네요. 그런데 이제 그 끓인 마음이 분노로만 가는 게 아니라 판단력으로 바뀌어요. 그게 3번 분들 하반기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예요. 마지막 원인으로 76번 엽전 3 카드가 들어옵니다. 이 그림은 동전만 보이는 장면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주 가까이 붙어서 귓속말을 해요. 겉으론 차려입고 멀쩡해 보이는데 입은 낮게 움직이고 눈은 주변을 살펴요. 손에 쥔 엽전은 작아 보여도 그 주변 공기는 은근히 복잡해요. 이 카드가 숨은 원인으로 나오면요. 3번 분들, 마음을 괴롭힌 것 중에 사람 말, 정보, 구설, 애매한 거래 같은 게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직장에서 누가 뒤에서 다른 말을 했다든지, 돈 문제에서 말이 처음과 달라졌다든지, 가족이나 지인이 내 상황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보탰다든지, 관계 안에서도 누가 내 진심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마음이 상한 일이 있었을 수 있어요. 겉으론 별일 아닌 척 했지만 안에서는 오래 남았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왜 내 말은 다르게 전달됐지? 왜 나는 해명할 기회도 없이 이미 판단당한 느낌이지? 이런 생각이 밤에 올라왔을 거예요. 이건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상황이 흐렸고 주변 말이 탁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 이야기를 움직였어요. 제가 언니라서 독하게 한마디 할게요. 3번 분들, 이제 말 많은 판에 오래 서 있지 마세요. 설명한다고 다 알아듣는 사람 아니고 진심 보여준다고 다 귀하게 받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건 모두를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사실을 정리하고 내 선을 지키고 내 에너지를 빼앗는 말을 끊는 거예요. 엽전 3 이 그림은 돈과 말이 같이 얽힌 자리도 보여줘요. 작은 이익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관계.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줬는데 돌아오는 건 고마움보다 말뿐인 상황. 같이 하자고 해놓고 책임은 흐리는 사람. 그런 걸 하반기에 정리해야 합니다. 오래 버티셨네요. 여러분이 조용했던 건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면서도 관계가 깨질까봐 참은 거예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그 조용함이 달라져요. 말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딱 끊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앞뒤 장면을 이어보면 이런 결이에요.
흑요석과 금강역사는 더는 밀리지 않겠다는 보호막을 세우고 작두타기는 피할 수 없는 판단의 순간 위에 여러분을 세우고 명부판관은 묵은 억울함을 장부 위에 올리고 꿩사냥은 숨어있던 기회와 문제를 정확히 보게 하고 엽전삼은 말과 돈과 사람 사이에 얽힌 흐린 부분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3번 분들 하반기 변화는 그냥 운이 세진다, 누가 알아준다 이런 얕은 그림이 아니에요. 내가 더는 흐림판에 끌려가지 않는 흐름이에요. 상처는 억울했는데도 내가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삼킨 마음이에요. 후회는 그때 바로 끊었어야 했는데 너무 오래 설명하려 했다는 마음이에요. 이 두 가지가 후반부에서 다시 회수됩니다. 왜냐면 뒤에 무당, 벼락장군, 업적, 관우장군이 이어지거든요. 거기서는 누구에게 조언을 구해야 하는지, 어떤 일이 갑자기 터지며 판을 바꾸는지, 여러분의 성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명예를 지키는 선택이 뭔지까지 나와요. 전반부만 봐도 방향은 분명해요. 3번 분들은 더 이상 작두 위에서 떨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중심을 잡고 장부를 확인하고 숨어있던 걸 찾아내고 흐린 말을 잘라내는 사람으로 가고 있어요. 진짜 판은 후반부에서 열립니다. 자, 전반부에서 3번 분들은 흑요석과 금강역사가 앞을 막아서고 작두타기가 피할 수 없는 판단 위에 여러분을 세우고 명부판관이 묵은 억울함을 장부 위에 올리고 꿩사냥이 숨어있던 문제와 기회를 보게 하고 엽전 3 카드가 말과 돈 사이에 얽힌 흐린 부분을 드러냈잖아요. 후반부는 이제 그 흐린 판을 어떻게 끊고 내 이름과 성과를 어떻게 되찾는지 보는 거예요. 그냥 참으면 복 온다. 이런 말 아닙니다. 3번 분들한테 하반기는 조용히 참는 시간이 아니라 필요할 때 딱 일어나서 내 자리를 되찾는 시간이에요. 이거 들어보세요. 앞에서 작두 위에 서 있던 사람은요, 겁이 없어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겁나도 물러서면 더 다친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랬어요. 속으로는 무너졌는데 겉으로는 멀쩡한 척 했고, 억울했는데 말하면 내가 예민한 사람 될까봐 삼켰고, 돈 문제든 사람 문제든 내 몫이 흐려질 때도 그냥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넘어간 적이 많았죠. 근데 이제 그 방식이 안 통해요. 후반부 첫 장에 71번 무당 카드가 나왔어요. 이분은 사람들 앞에서 크게 떠드는 모습보다 조용히 앉아서 보이지 않는 결을 짚는 그림이에요. 눈빛이 흔들리지 않고 손끝은 허공의 씨를 더듬듯 천천히 움직여요. 주변 공기는 낮게 가라앉아 있고 말 한마디 하기 전에 숨이 길게 느껴져요. 이분이 3번 분들한테 말해요. 보이는 말만 듣지 말고 뒤에 깔린 마음을 봐라. 이게 핵심이에요. 하반기에는 조언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 말이나 들으면 안 돼요. 소문 좋아하는 사람, 말만 앞서는 사람, 내 얘기를 듣고 자기 이야기로 바꾸는 사람은 오히려 더 흐리게 만들어요. 3번 분들은 이미 전반부에서 엽전 3 카드로 구설과 애매한 말에 한 번 대인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을 잘 골라야 해요. 정말 내 편인지, 그냥 내 상황을 재밌어하는 사람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믿고 말할 수 있는 선배나 실무를 아는 사람, 금전에서는 말보다 계산을 같이 봐줄 사람, 가족 문제에서는 감정으로 몰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핵심을 짚어줄 사람, 관계에서는 내 편을 드는 척하면서 불안만 키우는 사람 말고 내가 내 자존심을 지키게 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느낌 오시죠? 하반기 여러분은 혼자감으로만 버티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한 사람의 말로 길을 정리하는 쪽으로 갑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3번 분들은 그동안 속이 너무 예민해서 힘든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정확히 느끼고 있었는데 그걸 믿지 못해서 힘든 거였어요. 누가 뒤에서 말을 바꾼 느낌. 누가 내 공을 자기 것처럼 가져간 느낌. 누가 돈이나 책임을 흐리게 만드는 느낌. 그거 그냥 기분 탓으로 넘겼죠. 괜히 내가 예민한가. 내가 너무 계산적인가. 내가 사람을 못 믿는 건가. 그렇게 자꾸 본인을 의심했어요. 근데 무당이 그림은 그 감을 다시 손에 쥐어줘요. 네가 느낀 게 다 틀린 게 아니었다. 다만 감정으로 터뜨리지 말고 정리해서 봐라. 여기서 기다리던 자리에서 고르는 자리로 바뀝니다. 남들이 뭐라고 말해주기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 말을 들을지 내가 고르는 사람으로요. 진짜 소름은 다음 카드예요. 9번 벼락장군 카드가 옆에서 확 들어옵니다. 이 양반은 예고 없이 치고 들어오는 그림이에요. 하늘이 갑자기 찢기듯 밝아지고 공기가 한순간에 서늘해져요.
몸은 앞으로 튀어나갈 듯하고 눈빛에는 망설임이 없어요. 아우, 이 카드 나오면 판이 조용히 안 넘어가요. 하반기 3번 분들한테는 갑자기 드러나는 일이 있습니다. 누가 숨기던 말이 튀어나오거나 미뤄졌던 결정이 갑자기 내려오거나 애매하게 흐르던 상황이 한 번에 정리되는 장면이에요. 처음엔 당황할 수 있어요. 왜 지금 이게 터지지? 왜 갑자기 나한테 연락이 오지? 왜 갑자기 그 사람이 태도를 바꾸지? 왜 회사나 주변에서 이제 와서 이 얘기를 꺼내지? 근데 이 벼락은 겁주려고 치는 게 아니에요. 흐린 공기를 가르는 쪽이에요. 전반부에서 명부 판관이 장부를 펼쳤잖아요. 여기서 벼락 장군이 그 장부 위에 빛을 확 비춥니다. 그동안 덮여있던 책임, 미뤄진 결정, 말이 꼬인 관계, 돈과 실속이 흐려진 일이 한 번에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어요. 이런 적 있으셨죠?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도 어느 날 상대가 먼저 흔들리는 장면이요. 갑자기 말이 앞뒤가 안 맞고 괜히 변명하고 혹은 누가 먼저 진실을 흘려버리는 장면이요. 하반기에 그런 식으로 판이 확 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3번 분들이 조심해야 할 건 벼락이 쳤다고 같이 소리 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니라서 독하게 한마디 할게요. 상황이 터졌을 때 감정으로 달려들면 정작 여러분이 불리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억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감정으로 증명하지 말고 사실로 세워야 해요. 대화 내용, 약속한 것, 돈이 오간 것, 내가 맡은 일과 상대가 맡은 일, 이런 걸 차분히 정리하세요. 벼락은 짧게 치지만 그 뒤에 누가 중심을 잡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버티던 자리에서 정리하는 자리로 넘어갑니다. 당하기만 하던 사람이 아니라 터진 상황을 내 쪽으로 정리하는 사람으로요. 속으로 진짜 많이 끓이셨네요. 근데 이번에는 끓인 마음을 아무데나 쏟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걸 태워서 길을 내는 쪽으로 가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결실 자리에는 68번 업적 카드가 나왔어요. 이 그림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예요. 혼자 방 안에서 애쓰는 장면이 아니라 밖에서 확인되는 결과가 있어요. 표정은 담담하지만 어깨에는 그동안 해온 일이 쌓인 무게가 보이고 주변 시선은 이제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이분은 떠들지 않아도 기록이 남는 사람이에요. 3번 분들, 하반기에는 여러분이 해온 일이 결과로 잡힙니다. 그동안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했던 일, 내가 뒤에서 수습했는데 겉으로는 다른 사람이 돋보였던 일, 내가 고생한 건 작게 보이고 남의 말만 크게 들리던 자리, 그게 업적 카드에서 다시 정리돼요. 직장 쪽이면 성과가 문서나 평가, 결과물로 보일 수 있고요. 금전 쪽이면 작은 수익이라도 내가 직접 만들어낸 흐름이 남습니다. 가족이나 생활권에서는 내가 계속 감당해온 일이 주변 사람들에게 뒤늦게 보일 수 있어요. 관계에서는 내가 참았던 게 약해서가 아니라 판을 더럽히지 않으려 한 거였다는 게 드러나는 느낌이에요. 이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3번 분들은 인정받고 싶어서 요란하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내 몫을 했고 책임을 다했고 상황이 무너지지 않게 버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그 조용한 책임이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이름이 붙어요. 결과가 붙어요. 누군가가 다시 봅니다. 저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구나. 저 사람이 뒤에서 다 잡고 있었구나. 그 시선이 들어와요. 오래 버티셨네요. 전반부에서 올라온 상처가 여기서 회수돼요. 억울했는데도 내가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삼킨 마음. 그 마음이 업적 카드에서는 내가 해온 일이 보이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후회도 같이 풀려요. 그때 바로 끊었어야 했는데 너무 오래 설명하려 했다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다 설명하지 않아도 결과가 말해주는 쪽으로 가요. 말 많은 판에서 나를 증명하려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쌓은 것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여기서 끌려가던 자리에서 증명되는 자리로 바뀝니다. 해명하느라 지친 사람이 아니라 결과로 서는 사람으로요. 다만 업적 카드가 나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한테 박수 받으려고 하면 또 피곤해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에게 인정받을지 고르는 거예요. 나를 늘 깎아내리던 사람에게까지 이해받으려 하면 그건 또 내 힘을 낭비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서야 할 자리, 내 결과를 제대로 봐주는 자리, 내 몫을 인정해주는 판으로 가야 합니다. 진짜 마지막이 11번 관우장군 카드예요. 이 양반은 칼을 들고 있어도 함부로 휘두르지 않아요. 눈빛이 깊고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고 입은 무겁게 닫혀 있어요.
명예를 아는 사람의 얼굴이에요. 아무 싸움이나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야 할 싸움만 고르는 사람입니다. 3번 분들, 수호 흐름은 여기서 딱 정리돼요. 하반기에 여러분은 이겨야 할 곳과 그냥 지나가야 할 곳을 나눠야 합니다. 모든 말에 반응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을 설득하지 마세요. 모든 억울함을 그 자리에서 바로 풀려고 하면 오히려 여러분 기운이 흩어져요. 관우 장군 이 그림은 말해요. 내 명예를 지키되 내 품격까지 잃지 말아라. 3번 분들은 사실 속이 뜨겁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여도 마음 안에는 억울한 기억이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누가 내 말 끊었던 순간, 누가 내 몫을 흐렸던 순간, 누가 뒤에서 이상한 말을 보탰던 순간, 그게 쉽게 잊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수호 흐름은 그걸 복수로 쓰지 않아요. 내 기준을 세우는 힘으로 씁니다. 이건 그냥 못 넘어가요. 3번 분들, 하반기에는 사람을 너무 오래 믿는 것도 조심해야 하지만 한 번 실망했다고 모두를 적으로 돌리는 것도 조심해야 해요. 관우 장군은 충성과 명예의 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갈 사람은 끝까지 가고 아닌 사람은 조용히 칼집에 넣고 돌아서는 그림이에요. 말로 크게 이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태도, 내 결과, 내 선명한 기준이 이미 답을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전반부에서 흑요석과 금강역사는 보호막을 세웠고 작두타기는 판단의 순간을 열었고 명부판관은 묵은 억울함을 장부에 올렸고 꿩사냥은 숨은 문제와 기회를 보게 했고 엽전 삼은 말과 돈 사이의 흐림을 드러냈어요. 후반부에서는 무당이 제대로 된 조언과 직감을 되찾게 하고 벼락장군이 갑작스러운 폭로와 정리를 가져오고 업적이 여러분의 결과를 사람들 앞에 세우고 관우장군이 명예와 기준을 지키게 해요. 결국 언니가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3번 분들은 하반기에 더 세게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끊고 더 품격 있게 서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앞으로 들어오는 말 중에 나를 흔드는 말은 바로 반응하지 말고 하루만 묵히세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정리되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이나 일과 관련해서 애매한 약속은 꼭 글로 남기세요. 말로만 괜찮다. 나중에 보자. 이렇게 넘기면 엽전 3의 흐린 기운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나를 계속 설명하게 만드는 사람과는 거리를 조금 두세요. 내가 나를 증명하느라 지치는 관계는 좋은 인연이 아닙니다. 정성을 들이고 싶다면 밤에 깨끗한 물 한 잔을 떠놓고 내 마음을 흐리는 말은 거두어 가시고 내 길에 남을 사람만 남겨달라고 조용히 빌어보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신령님께서도 자기 기준을 지키려는 사람의 등은 쉽게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꼭 기억하세요. 하반기 3번 분들한테 필요한 건 더 크게 화내는 게 아니에요. 더 차분하게 가르는 힘이에요. 나를 작게 만드는 말은 끊고 내 결과를 알아보는 자리로 가고 끝까지 지킬 사람과 놓아야 할 사람을 나누는 것. 그게 이번 흐름의 처방입니다. 3번 분들 하반기는 억울함에 묶이는 운이 아니에요. 장부를 닫고 결과로 서고 명예를 지키는 운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리딩을 더 깊게 이어가는 힘이 되고요. 댓글에는 3번이라고 적고 하반기에 내가 꼭 끊어내고 싶은 흐린말 하나만 남겨두세요. 나중에 다시 보면 그 말을 끊은 뒤에 여러분 얼굴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스스로 느끼게 될 거예요. 4번 고르신 분들 자수정 원석하고 3번 옥황상제 카드가 같이 눈에 들어왔다면요. 이건 그냥 귀한 운이 들어온다 이런 말로 끝낼 그림이 아니에요. 옥황상제 이 양반이 높은 곳에 앉아 있는데 눈빛이 부드럽기만 하지 않아요. 손끝은 크게 움직이지 않는데도 판 전체를 내려다보는 힘이 있고 옷자락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데 주변 공기가 알아서 조용해져요. 옆에 놓인 자수정도 그래요. 보랏빛이 맑게 올라오는데 가까이 보면 차갑고 투명한 결이 안쪽에서 번져요. 이거 들어보세요. 4번 분들은 하반기에 그냥 운 좋게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격을 밖에서 알아보는 흐름이에요. 겉으로는 조용히 있었죠. 나서지 않고, 티내지 않고, 내가 아는 걸 다 말하지도 않고, 사람들 분위기에 맞춰 적당히 웃고 넘어간 적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나도 할 말이 있는데,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내 차례는 자꾸 뒤로 밀리지? 왜 꼭 내가 조용히 있으면 사람들이 내가 모르는 줄 알지?
지금? 마음 한쪽이 살짝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소름은 지금부터예요. 옥황상제는 그냥 높은 곳에 앉은 그림이 아니에요. 누가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지, 어느 판을 정리해야 하는지 위에서 크게 내려다보는 눈이에요. 4번 분들 하반기에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다시 봅니다. 그냥 착한 사람, 조용한 사람, 무난한 사람으로 보던 시선이 바뀌어요. 어라, 이 사람 생각보다 깊네. 이 사람한테 맡겨도 되겠네. 이 사람 그냥 가만히 있던 게 아니었네. 그런 식으로요. 앞에 73번 마패 카드가 이어집니다. 이 그림은 그냥 말 타고 달리는 장면이 아니에요. 손에 들린 패가 먼저 보여요. 작지만 무게가 있고 보여주는 순간 주변 공기가 달라져요. 눈빛은 흔들리지 않고 발걸음은 급하지 않은데 목적지가 분명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4번 분들 하반기에는 공식적인 말, 문서, 자리, 권한 같은 게 중요하게 들어와요. 그동안은 내가 마음속으로만 알고 있던 자격이나 능력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걸 밖으로 보여줘야 하는 흐름이에요. 직장에서는 맡는 역할이나 책임이 달라질 수 있고 금전 쪽에서는 계약이나 조건, 문서로 확인해야 할 일이 들어올 수 있어요. 가족이나 생활권에서는 내가 그냥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결정에 관여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장면도 있어요. 사람 관계에서도 누가 대충 부탁하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말로 툭 던지고 넘어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할게요. 4번 분들은 그동안 내 실력을 너무 조용히 숨겼어요. 겸손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괜히 나섰다가 말 나올까봐 그랬을 수도 있고, 예전에 한 번 나섰다가 부담만 커진 기억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그 조용함만으로는 아까워요. 누가 알아서 봐주겠지 하고 기다리면 또 한 발 늦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가진 패를 보여줘야 해요. 자격이 있으면 말하고, 경험이 있으면 꺼내고, 조건이 필요하면 적어야 합니다. 괜찮은 척 하느라 더 힘들었던 거예요. 일은 내가 다 했는데 이름은 흐려지고 책임은 내가 졌는데 권한은 남이 가져가는 식의 장면이 있었잖아요. 마패 이 그림은 그걸 바꿔요. 기다리던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이 고르는 자리로 넘어갑니다. 누가 불러주기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패를 꺼내고 들어갈 문을 정하는 사람으로요. 진짜 중요한 건 옆에 70번 할아버지 카드가 붙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현실을 아주 잘 아는 어른이에요. 표정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눈빛은 오래 계산해 본 사람처럼 깊어요. 손은 느리게 움직이는데 한 번 짚으면 핵심을 놓치지 않는 느낌이에요. 이 그림이 나오면요. 4번 분들 하반기에는 체면보다 실속을 봐야 해요. 명예도 중요하지만 내 손에 남는 게 뭔지 봐야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체면 때문에 손해본 장면이 있어요. 괜히 없어 보이기 싫어서 괜찮다고 말하고 내 몫을 정확히 말하면 속 좁아 보일까봐 넘기고 돈 얘기나 조건 얘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깨질까봐 참고요. 가족 앞에서도 내가 힘든 걸 말하면 걱정할까봐 삼킨 적이 있었을 거예요. 직장이나 일터에서도 내가 더 알아도 나서면 잘난 척처럼 보일까봐 뒤에 서 있던 장면이 보입니다. 이런 적 있으셨죠? 상대가 대충 넘어가려는 말투를 했는데도 그 자리에서는 그냥 웃고 넘겼다가 집에 와서 계속 생각난 날이요. 왜 내가 또 정확히 말하지 못했지? 왜 내 조건을 내가 먼저 낮췄지? 왜 나는 늘 나중에야 속상하지? 그 마음이 이 어른 앞에 앉아 있어요. 아우, 이 카드 보니까 현실이 확 들어오네요. 할아버지 이분은 따뜻하게만 말하지 않아요. 네가 손해볼 줄 알면서도 체면 때문에 웃으면 그건 지혜가 아니라 습관이라고 짚어요. 이건 그냥 못 넘어가요. 4번 분들은 하반기에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 삶이 실제로 단단해지는 쪽을 골라야 해요. 돈이면 돈, 자리면 자리, 권한이면 권한, 관계면 관계. 말로만 고맙다는 사람보다 실제로 내 시간을 귀하게 대하는 사람을 봐야 합니다. 여기서 버티던 자리에서 실속을 거두는 자리로 바뀌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만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지킬지 보는 사람으로요. 근데 진짜 판은 세 번째 카드에서 더 커집니다. 78번 엽전 5카드가 현재 자리로 올라와요. 이 그림은 그냥 돈이 보이는 장면이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있고 그 앞에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거나 기다리고 있어요. 엽전은 작게 보이지만 주변 공기는 권한과 장악력으로 꽉 차 있어요. 누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지가 분명한 그림이에요. 이거 들어보세요. 4번 분들 하반기 현재
우는 돈과 권한이 같이 움직여요. 단순히 수입이 조금 늘어난다. 이런 느낌보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결정권을 쥐느냐가 중요해요. 직장에서는 업무의 중심을 맡거나 책임과 함께 권한을 요구해야 할 수 있어요. 금전 쪽에서는 단가, 조건, 배분, 내 몫을 분명히 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요. 가족이나 생활권에서는 누가 돈을 쓰고 누가 결정하는지 그 구조가 다시 보일 수 있어요. 사람 관계에서도 누가 나를 존중하는지, 누가 내 능력을 자기 편의로 쓰려 하는지가 갈립니다. 느낌 오시죠? 여기서 4번분들 촉이 아주 중요해요. 상대가 나를 높여주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책임만 더 얻는지, 기회처럼 말하면서 대가는 흐리는지, 같이 하자고 하면서 결정권은 자기만 쥐려는지요. 그걸 보셔야 해요. 겉으로는 좋은 말이 많을 수 있어요. 역시 당신밖에 없다. 당신이 해주면 믿음이 간다. 나중에 잘 챙겨주겠다. 이런 말이요. 근데 제가 언니라서 독하게 한마디 할게요. 말로만 높여주는 사람 조심하세요. 진짜 귀하게 보는 사람은 조건도 귀하게 줍니다. 4번분들 하반기에는 칭찬보다 구조를 봐야 해요. 나를 왕처럼 대하는 말보다 내 몫을 제대로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끌려가던 자리에서 결정권을 보는 자리로 바뀝니다. 좋은 말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실제 권한과 대가를 주는지 확인하는 사람으로요. 속으로 진짜 많이 끓이셨네요. 그동안 누가 나를 필요로 할 때는 찾으면서 정작 나를 위한 자리나 보상에서는 흐리게 넘어간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엽전호 그림에서 더는 흐리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이 여러분한테 말해요. 네가 가진 힘을 싸게 내놓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원인으로 이번 비미호 카드가 들어옵니다. 이분은 아주 묘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정면으로 달려드는 느낌이 아니라 살짝 비껴보면서 전체 판을 읽어요. 입가에는 얕은 미소가 있고 손끝은 이미 다음 수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조용해요. 화려하게 앞에 나서기보다 뒤에서 문제의 열쇠를 찾아내는 그림이에요. 4번분들 속에는 원래 전략가, 기질이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분위기를 읽고 누가 무슨 말을 숨기는지, 어디서 틈이 생기는지 잘 봐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너무 자주 눌렀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계산적으로 보일까봐, 내가 너무 차가워 보일까봐, 괜히 말하면 분위기 어색해질까봐. 그래서 알고도 모른 척, 보고도 못 본 척한 시간이 있었어요. 말 안 해도 다 보여요. 여러분은 사실 흐린 말과 애매한 태도를 꽤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누가 책임을 피하는지, 가족 안에서 누가 감정으로 밀어붙이는지, 돈 문제에서 누가 자기 편한 계산을 하는지, 관계에서 누가 말과 행동이 다른지 그걸 느끼고도 한 번 더 좋게 봐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분이 숨은 원인으로 나오면 하반기에는 그 눈을 써야 합니다. 다만 사람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판을 읽으라는 말이에요. 비미호, 이 그림은 복잡한 문제를 억지로 힘으로 밀지 않고 어디가 열쇠인지 찾아요. 4번분들도 그래야 해요. 정면으로 싸우기보다 조건을 보고 사람을 보고 흐름을 보고 내가 어디서 가장 귀하게 쓰일지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3번째로 자리가 바뀌어요. 남의 판에 들어가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라 판의 구조를 보고 내가 설 자리를 고르는 사람으로요. 오래 버티셨네요. 4번분들은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속으로는 참 많이 계산했고 많이 참았고 많이 알아차렸어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그 알아차림이 불안으로 끝나지 않아요. 전략이 됩니다. 앞뒤 장면을 이어보면 이런 결이에요. 자수정과 옥황상제는 여러분 안의 귀한 격과 큰 기준을 깨우고 마패는 공식적인 권한과 내패를 보여주게 하고 할아버지는 체면보다 실속을 보라고 앉아있고 엽전 5카드는 돈과 권한이 같이 움직이는 현재판을 보여주고 비미호는 복잡한 문제 안에서 열쇠를 찾아내는 눈을 줘요. 그러니까 4번분들 하반기 변화는 그냥 좋은 귀인이 온다, 돈이 들어온다, 이름이 오른다 이런 얕은 말이 아니에요. 내가 내 가치를 낮추지 않고 내 패를 꺼내고 내 몫과 권한을 분명히 보는 흐름이에요. 상처는 내 능력이 당연한 것처럼 쓰였던 마음이에요. 후회는 그때 내 조건을 정확히 말했어야 했다는 마음이에요. 이 두 가지가 후반부에서 다시 회수됩니다. 왜냐면 뒤에 점사, 남방층 장천왕, 엽전일 카드, 마고가 이어지거든요.
거기서는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이익이 늘어나는지, 새로운 재물의 시작점이 어디인지, 그리고 큰 어머니 같은 실령님 기운이 어떻게 판을 새로 짜는지가 나와요. 전반부만 봐도 방향은 분명합니다. 4번 분들은 더 이상 조용히 뒤에서만 받쳐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패를 들고, 내 조건을 보고, 돈과 권한의 흐름을 읽고, 복잡한 판에서 열쇠를 찾아내는 사람으로 가고 있어요. 진짜 판은 후반부에서 열립니다. 자, 전반부에서 4번 분들은 자수정과 옥황상제가 귀한 격과 큰 기준을 먼저 열어줬고, 마패가 내 패를 꺼내라고 했고, 할아버지가 체면보다 실속을 보라고 앉아 있었고, 엽전 5 카드가 돈과 권한이 같이 움직이는 판을 보여줬고, 비미호가 복잡한 상황 안에서 열쇠를 찾아내는 눈을 줬잖아요. 후반부는 이제 그 눈으로 뭘 확인하고, 어디서 이익이 늘고, 어떤 시작점을 잡아야 하는지 보는 거예요. 이거 들어보세요. 4번 분들은 하반기에 그냥 좋은 말만 듣고 움직이면 안 돼요. 사람이 나를 높여주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내 몫이 있는지 봐야 하고요. 기회처럼 보이는 일이 와도 그 안에 내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괜히 마음만 뜨면 안 됩니다. 왜냐면 4번 분들은 원래 판을 읽는 눈이 있는데 정작 본인 일에서는 사람 좋게 넘겨버리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좋게 말하면 배려인데 솔직히 말할게요. 상황이 그 배려를 너무 자주 이용했어요. 그래서 후반부 첫 장이 52번 점사 카드예요. 이 그림은 아주 조용하게 시작돼요. 쌀알과 엽전이 놓여 있고 손끝이 천천히 움직여요. 방 안공기는 낮게 가라앉아 있고 누군가는 숨을 죽인 채 결과가 어떻게 놓이는지 지켜보고 있어요. 이분은 큰 소리로 답을 주지 않아요. 흩어진 것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어떤 알갱이가 어디로 기울었는지 차분히 보는 그림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4번 분들 하반기에는 확인이 먼저예요. 감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좋아 보이는 제안일수록 더 그래요. 직장에서 새 역할이 들어오면 이름만 번 듯한 자리인지 실제 권한이 있는 자리인지 봐야 하고요. 돈이 오가는 일이라면 말로만 나중에 챙겨줄 게가 아니라 정확히 어떻게 나눌 건지 봐야 해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 문제에서도 누가 감정으로 밀어붙이는 건지 정말 필요한 부탁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귀하게 대하는 사람인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인지 봐야 해요. 느낌 오시죠? 점사. 이 그림은 여러분한테 의심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흐린 말을 맑게 놓고 보라는 거예요. 그동안 4번 분들은 이미 눈치챈 게 많았어요. 누가 책임은 나한테 넘기고 칭찬은 자기 쪽으로 가져가는지, 누가 내 시간을 당연하게 쓰는지, 누가 돈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말끝을 흐리는지, 누가 나를 높이는 척 하면서 결국 자기 편한 대로 움직이려 하는지 말 안 해도 다 보여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피곤해질까봐 그냥 넘긴 적이 있었죠. 괜히 내가 꼼꼼하게 굴면 분위기 깨질까봐, 내가 조건 따지면 속 좁아 보일까봐 그렇게 한 번, 두 번 넘기다 보니 나중에는 내 몫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색해진 거예요. 이건 그냥 못 넘어가요. 하반기에는 내 몫을 확인하는 게 욕심이 아니고 내 격을 지키는 일이에요. 여기서 기다리던 자리에서 고르는 자리로 다시 바뀝니다. 누가 좋다고 하니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쌀알 하나하나 놓아보고 받을지 말지 정하는 사람으로요. 진짜 소름은 옆에 24번 남방증 장천왕 카드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양반은 가만히 있어도 주변이 뜨거워져요. 남쪽 햇빛처럼 기운이 위로 올라오고 몸은 단단하게 서 있고 시선은 커지는 쪽을 봐요. 손에 쥔 힘이 막 휘두르는 힘이 아니라 자라나는 것을 더 크게 키우는 힘처럼 보여요. 4번 분들, 하반기에는 늘어나는 흐름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좋은 일만 늘어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능력, 내가 맞는 범위, 나를 찾는 사람, 돈이 오가는 일, 책임과 권한이 같이 커지는 그림이에요. 여기서 잘 봐야 해요. 늘어나는 게 복일 수도 있지만 준비 없이 받으면 짐이 될 수도 있어요. 4번 분들은 원래 할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이라서 사람들이 은근히 기대기 쉬워요. 이것도 해줄 수 있지. 요 정도는 네가 보면 되지. 너는 잘하니까 맡겨도 되지. 처음엔 인정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책임만 커지고 대가는 흐려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겉으론 멀쩡한 척 했는데 안에선 골맞죠. 남방 증장천왕 이 그림은 그걸 바로 잡으라고 들어옵니다.
늘어나는 운을 받을 거면 내 목도 같이 늘어나야 해요. 업무가 늘면 권한도 늘어야 하고, 책임이 늘면 보상도 분명해야 하고,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늘면 내 생활이 무너지지 않아야 해요. 이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하반기에는 사번분들 주변으로 일이 커질 수 있어요. 작게 시작한 일이 입소문처럼 퍼지거나 누군가가 여러분을 추천하거나 예전에 보여준 실력이 다시 불려나올 수 있어요. 금전 쪽에서는 작은 수입이 하나 더 붙는 그림도 있고 직장에서는 역할이 넓어지는 장면도 보여요. 가족이나 생활권에서는 결정권이 여러분에게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니라서 독하게 한마디 할게요. 커지는 일이라고 다 내 일은 아니에요. 내가 커지는 길인지 남의 집만 커지는 길인지 보셔야 해요. 여기서 버티던 자리에서 키우는 자리로 바뀝니다. 남이 얹어준 짐을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키울 가치가 있는 것만 골라 키우는 사람으로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결실 자리에서 74번 엽전 1 카드가 나옵니다. 이 그림은 작지만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에요. 엽전 하나가 손에 들어오는데 그냥 푼돈처럼 가볍지 않아요. 처음 찍히는 점처럼 또렷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같이 붙어 있어요. 소리가 아주 작게 짤랑 나는데 이상하게 그 소리가 앞으로 커질 돈줄의 첫 소리처럼 들려요. 이거 들어보세요. 4번 분들, 하반기에는 재물의 시작점이 보여요. 큰 돈이 한 번에 쏟아진다기보다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작은 권한, 내가 시작할 수 있는 수입길, 내가 내 이름으로 잡는 첫 단추가 들어와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반부에서 엽전 5카드가 권한과 장악력을 보여줬잖아요. 그 흐름이 후반부에서 엽전 1카드로 내려오면서 큰 판을 실제 시작점으로 바꿔줘요. 생각만 하던 일이 현실에서 하나 시작될 수 있어요. 작은 계약, 첫 제안, 첫 정산, 첫 판매, 첫 역할, 첫 승인 같은 식으로요. 직장 쪽이면 새 프로젝트에 첫 권한이 들어올 수 있고 금전 쪽이면 작은 돈이지만 내 판단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생길 수 있어요. 가족이나 생활권에서는 내가 결정하는 일이 하나 생기고 관계에서는 내 기준을 처음으로 제대로 말하는 장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반부 상처가 회수돼요. 내 능력이 당연한 것처럼 쓰였던 마음. 그게 엽전일 카드에서는 내 손에 첫 권한이 들어오는 장면으로 바뀌어요. 내가 그냥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시작을 쥐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후회도 같이 풀려요. 그때 내 조건을 정확히 말했어야 했다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처음부터 조건을 놓고 시작해야 합니다. 나중에 말하지 말고 처음에 말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가 받을 목, 내가 책임질 부분, 내가 책임지지 않을 부분, 이걸 처음에 정해야 해요. 속으로 진짜 많이 끓이셨네요. 그동안은 시작할 때 좋게 좋게 하다가 나중에 가서 내 몫이 흐려지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이번에는 다릅니다. 엽전 1 이 그림은 작아 보여도 내가 정한 기준 위에서 시작하는 돈이에요. 여기서 끌려가던 자리에서 시작점을 쥐는 자리로 바뀝니다. 남이 판을 벌려주면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첫 엽전을 손에 쥐고 판을 여는 사람으로요. 다만 욕심을 급하게 키우면 안 돼요. 이 카드는 시작점이니까요. 처음부터 크게 벌리기보다 작아도 내 통제 안에 있는 걸 잡는 게 좋아요. 내가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책임질 수 있고, 내가 키울 수 있는 것. 그게 4번 분들 하반기 재물과 자리의 문이에요. 진짜 마지막은 1번 마구 카드예요. 이분은 그림 자체가 큽니다. 사람 하나를 보는 느낌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어머니의 품처럼 넓게 펼쳐져 있어요. 눈빛은 깊고 손은 무언가를 빚어내는 듯하고 주변에는 처음 시작되는 기운이 천천히 돌고 있어요. 무섭게 밀어붙이는 힘이 아니에요. 아주 큰 판을 처음부터 다시 짜는 힘이에요. 4번 분들, 수호 흐름은 여기서 분명해져요. 하반기에는 자잘한 수정이 아니라 판짜기가 바뀝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 어떤 일을 받을지, 어떤 돈을 시작할지, 어떤 사람들과 엮일지 그 큰 틀이 새로 짜이는 그림이에요. 옥황상제가 귀한 격과 큰 판을 열어줬다면 마고는 그 격이 노일 세상을 다시 만드는 느낌이에요. 어휴, 여기서 기운이 참 큽니다. 4번 분들은 원래 작은 그릇에 오래 담겨 있기엔 아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그걸 알면서도 너무 현실적으로 눌렀던 시간이 있었어요. 내가 이 정도면 됐지. 괜히 더 바라면 욕심이지. 지금도 나쁘진 않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 한쪽은 알고 있었죠. 나는 더 크게 쓸 수 있는데, 내가 가진 눈과 실력과 감각이 이 정도로만 끝날 건 아닌데, 그 생각이요. 마고 이분은 그 속말을 꺼내요. 네가 작게 살 이유가 없다. 다만 크게 살려면 처음부터 판을 제대로 짜야 한다. 이 말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후반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점사는 흐릿말과 조건을 확인하게 하고 남방증장천왕은 커지는 운을 네모까지 같이 키우라고 하고 엽전일 카드는 재물과 권한의 첫 시작점을 손에 쥐게 하고 마고는 여러분의 큰 판을 새로 빚어줘요. 전반부의 옥황상제, 마패, 할아버지, 엽전오, 비미호까지 이어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4번 분들은 하반기에 귀한 사람으로 대접받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격에 맞는 판을 직접 고르는 사람입니다. 내 패를 꺼내고 실속을 보고 권한을 확인하고 복잡한 판의 열쇠를 찾고 흐린 조건을 점검하고 커지는 운을 내 몫으로 키우고 첫 엽전을 쥐고 마고의 큰 품 안에서 새 판을 짜는 흐름이에요. 결국 언니가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4번 분들, 하반기에는 싸게 쓰이지 마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착하게 보이려고 내 능력을 낮추지 말고 체면 때문에 내 몫을 흐리지 말고 좋은 말에 기분 좋아서 조건을 놓치지 마세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앞으로 들어오는 제안이나 부탁은 바로 답하지 말고 하루만 두고 조건을 적어보세요. 내가 얻는 것, 내가 쓰는 시간,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보면 흐린 말이 금방 갈립니다. 그리고 또 돈이 들어오는 작은 길이 보이면 너무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엽전 1 카드가 있으니 작은 시작이 나중에 권한으로 커질 수 있어요. 다만 내 이름과 내 기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능력을 자꾸 공짜로 가져가려는 사람에게는 부드럽게 선을 그으세요. 좋아요? 대신 여기까지 가능해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하반기 운을 지켜줍니다. 정성을 들이고 싶다면 잠들기 전 자수정처럼 맑은 마음을 떠올리면서 깨끗한 물 한 잔을 놓고 내 격에 맞는 자리와 내 몫을 알아보는 사람만 들어오게 해달라고 조용히 빌어보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신령님께서도 자기 가치를 낮추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길을 허투루 열지 않으십니다. 다만 꼭 기억하세요. 하반기 4번 분들 운은 남이 주는 대로 받는 운이 아니에요. 확인하고 키우고 시작하고 새로 짜는 운이에요. 나를 귀하게 대하는 판은 작게 시작돼도 키워볼 만하고 나를 싸게 쓰는 판은 커 보여도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4번 분들 하반기는 이름값이 올라가는 운이에요. 동시에 내 몫을 정확히 말해야 그 이름값이 현실 돈과 자리로 붙는 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리딩을 더 깊게 이어가는 힘이 되고요. 댓글에는 4번이라고 적고 하반기에 내가 꼭 되찾고 싶은 내 가치 하나만 남겨두세요. 나중에 다시 보면 그 가치를 적어둔 날부터 여러분이 사람과 돈과 자리를 보는 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4번까지 전부 봤습니다. 오늘 흐름은 단순히 하반기에 뭐가 좋아진다, 뭐가 바뀐다 이런 얕은 말이 아니었어요.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하반기 운은 가만히 기다린다고만 열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먼저 맑아지고 내 몫을 알아보고 아닌 건 조용히 놓고 맞는 길은 겁나도 한 걸음 들어갈 때 열립니다. 정성을 들인 사람은 헛되지 않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신령님께서도 자기 길을 찾으려는 사람의 마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오늘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는 고르신 번호와 함께 2026년 하반기에 내가 꼭 바꾸고 싶은 운 하나만 남겨두세요.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보면 오늘 적어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현실로 움직였는지 보이실 거예요. 간절한 소원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남겨둔 카톡으로 천천히 오시면 됩니다. 맞춤 부적이나 비방은 마음이 정말 닿는 분들께만 조심히 봐드릴게요. 오늘도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반기 부디 가볍게 흘러가지 말고 깊게 열리길 바랍니다.